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도를 자꾸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넌다이아토닉은 어떻게 보면은 다 대입이에요. 대입. 대입이고 그 변화를 주기 위한 과정인데 변화를 주기 위한 과정이 아무데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 코드들을 놓고 공간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2도, 5도, 1도 뭐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넣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텐션을 배운 것들을 나중에 조금 더 적용을 하게 되면 2도 같은 경우에 이게 원 타겟이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2도 디미니시가 될 수도 있고 5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5도에 5도 7에 플랫 13을 텐션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써주긴 해요. 그냥 이렇게 써도 어울려요. 약간 부딪히는 음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어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도, 5도, 7에 플랫 13, 그 다음에 1도 이렇게 가는 과정들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이 1도는 단순히 1도가 아니라 타겟에 대한 5도 7에 플랫 13, 그 다음에 2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도 마이너스 7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것들 중에 그래도 비교적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갔고요. 자, 오늘은 175페이지 있는 과정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분수 코드 진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수 코드를 사용하면 코드 구성음의 변화 없이도 다른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크게 경과적 진행과 지속 진행을 나눌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수 코드는 뭐예요? 말 그대로 코드 사이에 이런 그 슬래시가 들어가면서 코드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바꿔주는 거죠. 자, C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미 솔이기 때문에 이 코드만 보면 연주할 때 가장 낮은 음은 도라고 약속을 짓는 게 맞아요. 어떤 높이의 도든지 도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슬래시가 들어가요. C라고 적혀 있는 거는 왼쪽은 메인 코드예요. 오른쪽은 뭐냐면 코드의 근음이 되겠죠. 그러면 어찌됐든 저찌됐든 미를 베이스로 놓고 나머지 보이싱을 쌓아주면 돼요. 같은 코드지만 음색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음이 쌓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근음의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효과를 줄 수가 있죠. 그런데 C, G, A 마이너 간단하게 그냥 이런 코드 진행이 있었어요. 그러면 베이스 라인이 원래는 도, 솔, 라 이렇게 낼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분수 코드로 바꿔서 B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도, 시, 라라는 진행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겠죠. 베이스가 이렇게 경과적으로 되는 때가 필요한데 분수 코드를 써주지 않으면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수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경과적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느낌의 베이스를 만들고 싶을 때는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코드를 다 바꿔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화성이 진행하는 걸 보면서 코드가 진행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같은 음에 들어가 있는 건데 베이스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가게 해주는 게 더 안정적으로 들린다. 아니면 나는 이거 싫고 그냥 오리지널 코드로 도약하면서 왔다 갔다 하겠다. 이렇게 내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것들이니까 가장 큰 목적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5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이 C, A 사이에 G on B. 자, G on B라고 읽어요. 뭐 G의 1전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명칭을 따질 때는 이 슬래시를 on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 on B.
B 위에 있는 G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 G on B, 그 다음에 A 마이너, 그 다음에 C on G, 그리고 F로 가는 길인데 그러면 도, 시, 라, 솔, 파 하고 베이스 라인이 점점 하행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걸 노린 거예요. 이런 그 경과적인 진행들. 베이스 라인이 순차적일 때에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 진행을 하고 싶을 때에 반드시 분수 코드를 써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지속적 진행이에요. 분수 코드를 근음을 바꿔줌으로써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했던 것 중에 넌다이아토닉 모달 인터체인지에서 도입부에 가장 많이 쓰인다는 대중음악의 도입부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하는 도 마이너 원 진행이 있었어요. 다이아토닉에서 사도 마이너가 나올 수 없지만 마이너 키에서 빌려와서 사도 마이너를 사도 대신 써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C, F 마이너, C 진행일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그게 C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도, 파, 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자 F 마이너의 C 베이스가 된다. F 마이너 on C가 되면 도, 도, 도 머물러 있으면서 위에 있는 코드 진행만 살짝 바뀌게 되겠죠. 도, 미, 솔, 도, 파, 라 플랫, 도, 미, 솔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코드가 바뀐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역할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경과적 진행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예제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177페이지에 체크 1,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과적 진행이 되도록 괄호 안에 알맞은 분수 코드를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경과적 진행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흘러가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상행하거나 하행하거나는 상관없고 자, 첫 코드가 C예요. 그리고 F가 되어 있어요. F가 되어 있다면 F가 이동 방향에 대한 타겟이기 때문에 C에서 F로 가는 동안에는 몇 도예요? 4도 관계죠. 그런데 여기는 도, 파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텐데 경과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이 두 음이 계속 순차적으로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목적이 되는 곳과 반응 관계로 혹은 오는 관계로 이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C on E가 되어야 흘러갈 수 있겠죠. 반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D 마이너 B on 무언가가 있고 그 다음에 타겟이 E 마이너예요. 그럼 레 미가 될 텐데 자 잘 보세요. B의 구성음은 어떻게 돼요? C, 레샵, 파샵이에요. C, 레샵, 파샵일 경우에 미로 가는데 레, 미예요. 그럼 이 사이에 경과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음이 어떤 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레, 시, 미 이렇게 가는 거는 의미가 없을 거고 자 그러면 레샵이나 파샵이 돼야 될 텐데 레, 레샵, 미 이렇게 갔을 경우에 이렇게도 반음, 이렇게도 반음이 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경과적으로 쓸 때는 일단 타겟에 의거해서 이도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분수 코드가 쓰이는 곳 전과도 고려를 했을 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가장 최고의 어떤 진행 그 흐름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수 코드를 넣을 때는 그 다음 목적지가 되는 곳을 반드시 보시지만 앞뒤 관계도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속적 진행이 나와 있어요. 지속적 진행은 말 그대로 코드 진행이 막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가령 178페이지에 있는 178페이지 하단에 있는 걸 잠깐 볼게요. 원래 코드 진행은 뭐냐면 C,
G, F, C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베이스가 전부 다 C로 바꿔놨어요. 이런 경우에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원래는 베이스가 도약하는 것들이 조금 더 잘 질릴 수 있었는데 만약에 지속적 진행으로 베이스를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만든다고 하면 자, 코드 진행은 들리지만 베이스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들 G on C라고 되어 있는 코드가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 G에 대한 솔실에 C 화음 구성음이 아닌데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러면 도, 솔, 시, 레라는 화음이 다 합쳐진 거잖아요. 이거는 약간 변칙적인 기능들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5도 화음에 1도 베이스를 넣었을 때 어떤 기능을 할까요? 자, 솔시레예요. 예를 들어서 솔시레인데 도가 포함이 됐어요. 도가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 도, 미, 솔, 시, 레. 삼음이 빠진 C에 대한 뭐 예를 들어 삼음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삼음이 있었다라고 가정하면 C 메이저 9 코드와도 흡사한 느낌의 보이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이런 표기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베이스를 머물렀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터무니없는 베이스 라인이 머물러 있는데 코드를 G로 옮겼을 때 이건 누가 봐도 부딪히는 음들이고 매끄럽지 않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 눈으로 이것만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화음 구성음들을 다 따져봤더니 C 메이저 9의 어떤 부분과 일치하는 게 많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서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건데 가령 지금 178페이지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 C, G, F, C지만 5도나 4도는 주요 3화음이기 때문에 키의 근음을, 그러니까 조성의 근음을 베이스로 넣어도 어울리는 소리를 냅니다라는 전제 조건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화음 구성음들을 따져봤더니 이런 의미가 또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중에 있는 게 뭐냐면 3번, 4번이에요. 4도, 5도 이렇게 가는 경우인데 4도에서 5도로 갈 때 5도 베이스를 쓰지 않고 다시 그냥 4도 베이스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F, G7, 솔시, 자, 파라도, 솔시레파 이렇게 가는 경우인데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베이스를 바꾸면서 어떻게 가냐면 자, G7 같은 경우도 7음이 베이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코드상으로도 똑같아요. 하지만 F가 머물러 있으면서 이런 진행을 만들 때 4도, 5도 진행 중에 4도 베이스를 5도에 걸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 느낌의 뒤에 나오는 코드들이 거의 비슷하긴 할 거예요. 4도, 5도, 그 다음에 3도 마이너로 해결이 됐을 때 이런 경우들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실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마무리에서 이제 1도, 5도가 나올 때 C, G, C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을 5도 베이스를 먼저 넣어주면서
원래는 자, 맨 아래 거 4번이에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오도 베이스를 먼저 차지함으로써 끝낼 수 있는 준비를 더 빠르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5도 1도 관계는 끝낼 수 있는, 그러니까 종지의 조건이 가장 큰데 이 종지에 대한 조건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아, 나 이제 진짜 끝날 거예요 라고 조금 더 빨리 알려줄 수 있는 느낌의 코드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연습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184페이지를 잠깐 보실 건데 184부터 187까지 있는 것들은 제가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요. 이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전부 다 변화를 주기 위한 코드들이에요. 그게 넌다이아토닉일 수도 있고 물론 다이아토닉에서 지금처럼 분수 코드가 되면서 변화가 된 코드들도 있을 텐데 결국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느 곳에 어떻게 들어갈 건지에 대한 위치인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분수 코드로 만드는 음색 변화 184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예제들이 있는데 결국에 얘네들이 위치하는 곳이 어딘지 보세요. 네 마디를 기준으로 했을 때 후반부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세 번째 마디에 한 마디 전체를 차지하면서 들어가는 위치도 있을 거예요. 마디 수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얘네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한 다음에 앞뒤 관계를 보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첫 번째 같은 경우 뭐 G on C 그다음에 C, A 마이너, D 마이너 그리고 가서 G로 갔다가 한 박자 한 박자마다 빰빰 하면서 F on A, G on B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렇게 두 박자 혹은 한 마디에 하나 정도 들어가던 코드들이 있는 거에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그 리듬의 변화를 줬다는 거는 리듬적인 요소가 더 강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엔 뭐냐? 리듬적인 요소가 강조가 된다는 거는 그 다음 마디로 향해서 갈 때에 지루하지 않게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만들어 갈 때 이렇게 4도에 대한 6도, 뭐 5도에 대한 7도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1도에 대한 삼음을 넣어줌으로써 코드 자체에 대한 지루함을 조금 줄여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F on C, C, D 마이너, G 그 다음에 C로 가도 될 거를 C on E로 감으로써 조금 음색의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F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어떤 얘기들이냐면 자, 앞서 배웠던 것들이 쭉 누적이 되면서 애국가 예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따라오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지금 189페이지에 있는 예제 애국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C 코드로만 쭉 머물러 있었는데 코드가 바뀌면서 베이스를 한 단계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A 마이너로 가면서 순차적으로 그리고 자, 못
모달 인터체인지 기능이었죠. 듣고 이게 무슨 넌다이아토닉인지 알면은 가장 좋아요. 자, 둘째 단 다시 한번 보면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세컨더리 디미니시드도 포함되어 있고 2, 5, 1도 포함되어 있고 코드를 적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 진행을 보고 여러분들이 빨리 알 수도 있겠지만 소리로 듣고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C키인 것 같은데 A7이란 코드가 나왔네. 와, A7은 어떻게 나왔을까 하고 찾아보려고 뒤를 봤더니 뒤에 있는 코드가 다이아토닉이 아니라 또 넌다이아토닉이에요. 그럼 두 개가 연속으로 넌다이아토닉이 나왔다는 거는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익스텐디드 도미넌트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익스텐디드 뒤에 나오는 게 다이아토닉이 되면서 해결이 되는구나. G에 대한 5도, 그 다음에 D에 대한 5도 A7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자, 그리고 자, 셋째 단 셋째 마디 그냥 D7으로도 갈 수 있었던 게 F 베이스로 바뀌면서 베이스 진행에 대한 경과적인 순차적인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셋째 넷째 바 사실 코드 안 바꿔줘도 되는데 셋째 넷째 바에 베이스는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2, 5, 1 하고 조정의 1도로 끝나는 것처럼 나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코드를 짚어보면서 어떻게 바뀌었구나, 어떤 느낌이구나 라는 거 조금 자세히 알 수 있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습 문제, 복습 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를 풀어보셔야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마지막 단원 비화성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비화성음. 자, 비화성음. 사실 이 비화성음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음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코드 우리가 이제 음계를 배우고 나서 3화음, 7화음, 텐션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폭을 좀 넓혀갔었죠. 근데 그때마다 모두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드에 대한 코드 구성음의 약속, 7화음에 대한 약속, 텐션에 대한 약속, 모드에 대한 약속 다 있는데 비화성음도 마찬가지로 약속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만 씁시다라고 적혀져 있는 우리가 정해놓은 약속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C 코드예요. C 코드는 C 메이저 기준으로 도, 미, 솔 이렇게 되겠죠. 자, 악보를 볼 때 C 코드라고 나와 있는데 음이 도, 미, 솔만 있어요. 그리고 자, 파, 솔, 라, 시라는 음들이 또 추가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C 코드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라고 돼 있는데 C 코드 이외에 파, 라, 시 이런 애들은 화음 밖의 음이라고 불리면서
비화성음이 되어야만 해요. 무조건 코드에 의거한다고 보시면 돼요. C는 도미 솔이에요. 그러면 C 코드에 대한 비화성음은 누가 돼요? 레, 파, 라, 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C 메이저 7에 대한 비화성음은 누가 될까요? 레, 파, 라만 되겠죠. C 메이저 9에 대한 비화성음은 누가 될까요? 파, 라만 되겠죠. C 메이저 13에 대한 비화성음은 누가 될까요? C 메이저 9 괄호 열고 13 이렇게 되겠네요. 이러면 누가 될까요? 파만 비화성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무조건 코드에 의거하셔야 돼요. 자, 책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C 코드일 때, 그 다음에 비화성음일 때, 뭐 지금 그 196페이지 그 중단에 나와 있는 거고, 화성음만으로 이루어진 곡 하단에 보면 도미 솔도 솔토미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비화성음이 포함된 곡 도레미 파미미레 C 코드인 것도 알겠는데 뭐 다른 음들이 들어가도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자, 비화성이 포함된 곡과 아닌 곡이 차이가 굉장히 클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곡들에서는 비화성음이 포함되지 않은 곡들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화성음만으로 되어진 곡, 아닌 곡 이렇게 보여줬지만 사실 비화성음이 포함되지 않는 예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악보에서 비화성음을 체크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C 코드예요. C 코드에 솔, 솔라, 솔파미라고는 멜로디가 있는데 여기서 비화성음이 아닌 거는 비화성음은 뭘까요? 자, 도미솔을 제외한 모든 음들은 전부 다 비화성음이겠죠. 솔, 솔라 할 때 라 비화성음, 솔파미 파 비화성음. D 마이너 같은 경우 파솔라레 라시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파라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비화성음이겠죠. 그러면 솔, 레, 시 전부 다 비화성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비화성음은 그 음표 위에 바로 X자를 쳐주는 거를 비화성음 표시라고 우리는 약속을 해요.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할 수 있겠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비화성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화성음의 종류는 6개가 있어요. 첫 번째, 경과음. 경과음. 영어로는 passing tone이라고 불러요. 이 경과음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서로 다른 화성 사이에 2도 간격으로 있는 음을 경과음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패싱 톤이라고 하는데 지나가는 음이라는 의미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음이기 때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누구랑 누구랑? 비화성음과 그 다음 음이. 자, C 메이저 코드 안에 미, 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파가 들어가면서 앞뒤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음들을 우리는 경과음, 비화성음 경과음이라고 해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도 겨뤄질 수 있겠죠. 솔, 파, 미, 미, 파, 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비화성음 표시 이렇게 해주고 패싱 톤이라고 구분해 줄 수 있겠죠. 조건이 뭐라고요? 앞뒤 음들과 순차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순차적인 관계라는 거는 단순히 올라가는 것만 혹은 내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양방향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자, 경과음의 목적은 화성음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기 때문에 멜로디를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예제들이 나와 있어요. 도레미 되어 있고 솔파미 되어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있어요. 지금 세 번째 예제처럼 솔, 라시, 도라고 되어 있어요. C 코드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솔이랑 도는 화성음이에요. 근데
비화성음이 두 개가 연속으로 쓰였어요. 솔, 라, 시, 도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 둘 다 비화성음이에요. 자, 이런데 비화성음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얘를 쓰면 이 뒤에도 연속이 돼야 되잖아요 라고 쓸 수 있지만 연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해결되는 음이 화성음이면 두 개를 한꺼번에 써줄 수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솔, 라, 시, 도. 솔부터 도까지 쭉 순차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가 없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솔, 라, 도 안 돼요. 솔, 시, 도 경과음의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써서 솔, 라, 시, 도라는 비화성음이 나오면 패싱 톤이라고 같이 묶어서 봐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비화성음인지 파악하는 것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자꾸 뭘 해보세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자, 세븐 코드의 경우 7음도 화성음임을 주의해서 경과음을 체크해야 합니다. 자, C 코드예요. 만약에 C 메이저 7 코드예요. 그러면 솔, 라, 시, 도라는 멜로디가 나왔으면 비화성음은 누구만 비화성음이에요? 누구만 비화성음이에요? 얘만 비화성음이죠. 왜? 도, 미, 솔, 시 다 화성음이기 때문에 얘만 비화성음으로 생각하고 표시해 주시면 돼요. 코드에 의거해서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고요. 다음 악보에서 경과음을 체크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 체크 문제 199페이지 체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 파, 솔, 도 이렇게 되어 있는 첫 번째 마디. 누가 경과음일까요? 예은이. 어떤 음이 경과음일까요? 파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마디. 파, 솔, 라, 라, 솔 되어 있는데 상윤이. 어떤 음이 경과음이에요? 그 솔이요. 솔. 솔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솔이 경과음이에요? 그 두 번째 솔 둘 다 경가음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둘 다 경과음이죠. 자, 이걸 네. 알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제가 일부러 질문을 한 거고 뒤에 있는 솔도 그 다음 마디와 연계가 됐을 때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둘 다 경과음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마디. 민정이, 김민정. 어떤 음이 경과음인지 말해볼까요? 어, 모르겠어요? 네. 민재, 한번 얘기해 볼래요? 셋째 마디. 모르겠어요. 민재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한번 볼게요. 자, 셋째 마디 D 마이너라고 적혀 있는 건 어디까지 D 마이너일 것 같아요? 두 박자째까지 D 마이너죠. D 마이너에 포함되지 않는 음은 누굴까요? 파예요, 미예요? 미입니다. 미죠. 그리고 G7에 포함되지 않는 음은 누굴까요? 미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얘네 둘이 비화성음일 확률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뒤 관계를 봤더니 파, 미, 레, 미, 파 올라가면서 만들어주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경과음을 찾아볼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보조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경과음은 영어로 뭐예요? 패싱 톤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조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보조음은 바로 억실러리 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보조음은 여러분들이 비화성음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접해본 비화성음이 아닐까 싶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코드에 음들이 있는 가운데 비화성음 양쪽으로 똑같아야 돼요. 같은 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같은 음일 때 여기서 비화성음이 생길 수 있는 건 무슨 음과 무슨 음일까요? 바로 양쪽의 음이 같을 때 2도 간격으로 있는 비화성음을 우리는 보조음이라고 불러요. 도, 레, 도 혹은 솔, 파, 솔, C 코드만 기준으로 했을 때 한쪽 방향만이 아니라 양쪽으로 다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문제 한번 내볼 수 있겠네요. C 코드에서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비화성음은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보조음은 어떤 음과 어떤 음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무슨 음과 무슨 음이 돼야 돼요? 레랑 시요. 레랑 시. 그렇죠. 왜? C 코드에는 얘네들이 해당되지 않고 같은 음 사이에 2도 간격으로 양쪽으로 다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C 메이저 7 코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보조음은 뭘까요? 레요. 얘만 되죠. 왜? C 메이저 7의 C는 누구예요? 화성 구성음이기 때문에 비화성음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화성음으로 볼 수 없죠. 그냥 화성 네. 구성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보조음 굉장히 쉬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세븐 코드의 경우 7음도 화성음임을 주의해서 보조음을 체크하셔야 하고 서로 다른 코드 사이에 있는 2도 간격의 음도 보조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D 마이너, G7 두박두박이에요. 그런데 파, 솔, 파. 자, 얘도 여기 들어가는 음이고 G7도 여기 화성 구성음이에요. 그러면 D 마이너와 G7 사이에 파, 솔, 파 혹은 파, 미, 파 둘 다 보조음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코드가 뭐든지 간에 이 두 음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보시면 돼요. 자, 203페이지 3-1번 한번 볼게요. 다음 비화성음을 고려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코드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비화성음을 고려하라고 했던 얘기는 뭐가 될까요? 앞뒤를 잘 봐야 되겠죠. 그렇죠? 비화성음을 고려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코드를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3-1번 보면 첫 번째 코드는 C,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드는 F 마이너 on C예요. 자, 비화성음들이 몇 개가 보이네요. 첫 번째 마디에 레는 둘 다 비화성음이에요. 두 번째 마디로 가면서 미라는 음이 나오게 됐는데 미라는 음이 포함할 수 있는 음들을 한번 잘 볼까요? 첫 번째 이제 C, 두 번째도 C, 세 번째 A 마이너, 네 번째 E 마이너. 다 되네요.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F 마이너 on C에서 레로 넘어갈 때 얘는 비화성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로 넘어갔을 때 다른 코드가 되면서 조건이 달라져야 되겠죠. 조건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코드가 접속이 여러분들 잘 안 돼서 자꾸 튕겨져 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는 건가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그 좀 헷갈릴 만하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한번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종합적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자, 비화성음을 고려해서 빈칸에 알맞은 코드를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비화성음도 봐야 되지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들에 대한 누적이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C, F 마이너 on C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코드 진행 중에 1도, 4도 마이너, 모달 인터체인지 진행이죠. 자, 1도, 4도 마이너로 갔으면 다시 누구로 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1도로 와주는 게 가장 좋은 진행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거 그거예요. 대중음악의 도입부에 벌써 첫 번째 도입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진행 1도, 4도 마이너 1도. 자, 그런 경우가 여기서 성립되기 때문에 세 번째 코드는 다시 누가 돼야 된다? 1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답은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리고 F 메이저 7과 F7이 남아 있는데 두 개의 코드가 다르죠. 왜 달라요? 하나는 다이아토닉이고 하나는 넌 다이아토닉인데 하나는 다이아토닉이면 그냥 나올 수 있는 거고 넌 다이아토닉이 나오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뒤에 있는 애가 타겟이 성립을 시켜줘야 돼요. F7 같은 경우는 파라돈 미플랫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코드랑 연관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지금 않고 있죠. 뒤에 바로 G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다이아토닉의 4도, 5도, 1도로 진행하는 것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면 F 메이저 7 코드가 들어와 줘야 맞는 거구나. 사실 지금 이걸 보면 다 맞아요. 코드만으로는 다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코드 진행, 우리 배웠던 것들 따져볼 때에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는지를 함께 보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설명이 조금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조금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시험 문제라고 가정을 하면 문제 안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패싱 톤, 경과음. 두 번째 보조음, 억실러리 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타음. 아포지투라 노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저기 영어 용어는 뭐 여러분들이 다시 외우면 되겠지만 이것만 보고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전타음, 전, 미리, 앞에, 타, 울린다, 앞에서 울리는 앞에서 울리는 비화성음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화음 밖의 음이 강박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화음음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C 코드인데 레, 도, 둘, 셋. 그리고 G 코드인데 미, 레, 둘, 셋. 이런 식으로 멜로디가 이어진다고 하면 C 코드에 대한 전타음, G 코드에 대한 전타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대로 높은 데서 아래로만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또 무슨 음이 될 수 있어요? 시, 도 혹은 도, 레 이런 식으로 상행할 수도 있겠네요.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몇 도 간격이 되어야 되냐면 2도 간격. 지금껏 봤던 비화성음들은 전부 다 몇 도 간격이었어요? 2도 간격이에요. 2도. 그러면 비화성음은 아주 터무니없이 나오는 건 아니고 타겟이 되는, 뒤에 해결이 되어야 되는 음들과는 대략
2도 간격으로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게 바로 전타음이에요. 우리 세 번째 그 비어성 음이었고, 다음 악보에서 전타음을 체크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체크 1번. 자, C 메이저 7 코드에 누가 전타음일까요? 전타음은 어디 나온다고 했죠? 바로 화성음 앞에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에 위치할 확률이 커요. 그러면 레, 미 하고 나왔기 때문에 C 메이저 7에서는 레, F 코드에서는 미. 그쵸? 그러면 F 코드에 있는 솔음은 무슨 비화성음일까요? 보조. 보조음 맞죠? 누가 보조음이라고 지금 대답한 것 같은데 보조음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마디 D 마이너 레 파레 없어요. 비화성음 없어요. 네 번째 G 코드 레 시 도 레 비화성음은 있는데 전타음은 없네요. 그러면 G 코드에 있는 비화성음은 뭘까요? 다음이요. 경과음. 그렇죠.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넘어가 보고 계류음이라는 게 이제 다음번에 나와 있네요. 자, 전타음은요, 여러분, 비화성음이 먼저 들렸어요. 어디서? 첫박에. 근데 네 번째 이제 계류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던 어떤 그 비화성음 종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바로 서스펜디드 노트. 전타음과 비슷한데 이 계류음은요. 자, 마디와 마디 사이에 그러니까 코드를 시작할 때 이 계류음을 땅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리 타이가 붙어서 끌고 온 음이 바로 계류음이에요. 그러면 비화성음이 되는 순간은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예를 들면 미, 둘, 셋, 넷, 원, 레 라고 되어 있어요. C 코드고 여기는 G 코드라고 해볼게요. 자, 미, 둘, 셋, 넷, 원, 레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어택이 없죠. 어택이 없기 때문에 얘는 비화성 음이지만 계류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계류음은 항상 타이가 있나 없나 보셔야 돼요. 타이가 있나 없나. 만약에 여기서 타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음이에요? 혜림이 이거 무슨 음 같아요? 타이가 없다면 혜림이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데 지영이, 송지영 지영이 이거 무슨 음 같아요? 타이가 없어요. 자, 지호 뭐 같아요? 네, 전타음입니다. 그렇죠. 전타음과 계류음의 차이는 소리가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잘 비교해보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6, 207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6,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을 좀 보면 무엇은 어떤 음은 화성음 앞에 2도 간격으로 먼저 나오는 비화성음입니다. 자, 먼저 나오는 비화성음, 화성음 앞에 먼저 나오는 비화성음은 어떤 음이 되겠죠? 먼저 울린다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타음이 될 거고요. 자, 설명이 조금 더 긴 거. 앞에 있는 코드 화성음에 뒤에 코드까지 이어지면서 뒤 코드의 비화성음이 될 때는 바로 계류음이라고 합니다. 계류음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어떤 걸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바로 붙임줄, 타이로 이어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악보에서 비화성음을 찾아서 체크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마디 C 메이저 7, G on B로 이루어져 있는데 C 메이저 7의 레는 화성음일까요? 비화성음일까요? 아름이 뭔 것 같아요? 비화성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비화성음인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전타음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마디 아름이 계속 보세요. 두 네. 번째 마디로 넘어갔을 때에 A-7에 해당하는 비화성음은 어떤 게 비화성음일까요? 레가 계류음입니다. 그렇죠. 왜? 어떻게 확인할 수 어떻게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뒤에서부터 쭉 끌고 왔는데 코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는 거를 우리는 비화성음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비화성음의 조건은 바로 계류음이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조건의 비화성음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보시다가 여러 가지 조건들의 비화성음이 과연 어떤 비화성음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어떤 게 비화성음인지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해요, 정말. 왜냐하면 코드 구성음과 코드 구성음이 아닌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만 자, 어떤 비화성음인지까지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그 구분할 수 있게끔 보셔야 돼요. 조건이 딱 6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로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비화성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계류음과 조금 반대되는 개념의 비화성음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계류음은 뭐예요? 뒤에서부터 쭉 끌고 왔었죠. 뒤에서부터 끌고 와서 앞에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명할 비화성음은 바로 선행음이에요. 선행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한글 우리말 뜻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선행은 미리 뭘 하는 거잖아요. 자, 마디가 바뀌기 전에 미리 소리를 듣고 그 다음 마디에 대한 코드가 뭔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비화성음이 바로 선행음이거든요. 영어로는 anticipation note, anticipate가 약간 뭐 기대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 뜻으로는 알 수 있을 텐데 뒤 코드의 화성음이 앞 코드에 먼저 나오는 비화성음이 되는 거예요. 자, 뒤 코드의 화성음 이쪽에 보여드릴게요. 자, 코드가 먼저 있어요. 뒤 코드의 화성음이면서 여기서의 비화성음인 거는 뭐예요? 바로 파, 라, 뭐 이런 음들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코드가 이 앞에서 먼저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계류 뭐 이런 거는 여기 막 붙어 있기도 하고 전타음 같은 경우는 이 마디에 처음에서 올리기도 했는데 계류음에서 정확하게 타이가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앞에까지는 코드 구성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 둘, 셋, 랄라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봤더니 선행음부터는 앞뒤 관계에 2도 앞뒤로 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들이 이제 나오긴 하네요. 물론 앞에 있는 음이 라가 되면서 솔, 둘, 셋, 랄라라고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솔, 라, 이도 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도약도 가능해요. 토, 둘, 셋, 랄라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미, 둘, 셋, 랄라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미리 이걸 보여주고 같은 음이 되는 코드가 뒤에 나온다는 거죠. 얘를 선행음이라고 해요. 왜? 누가 선행음? 미리 보여주니까 얘를 선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선행음이라고 우리가 알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선행음인지 체크해 보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악보에서 선행음을 체크해 보세요. 209페이지 체크 1번 C코드. 너무 눈에 딱 보이죠? 재성이 어떤 게 첫 번째 마디에 어떤 음이 비어성음일까요? 다빈이 한번 얘기해 볼래요? 다솜이. 첫 번째 마디의 마지막 박 라가 비어성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계속 쭉 다솜이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마디 비어성음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마디에는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디에는 어떤 음이 비어성음일까요? 세 번째 마디에는 두 번째 박 마지막 쪽에 시가 비어성음입니다. 자, C가 비어성음이면서 어떤 비어성음일까요? 선행음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마디에 국한되지 않고 코드가 변할 때에 미리 나오는 비어성음을 우리는 선행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마디 안 바뀌었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관없어요. 화성이 바뀔 때마다 미리 나온다면 얘를 선행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실제 어떤 음악에서 대중음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비어성음이 사실 이 선행음이라고 보셔도 돼요. 코드가 나올 때 그 다음 마디에 나올 코드 혹은 다음번에 나올 코드에 대한 구성음을 먼저 치고 넘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음은 여러분들이 이미 몸속이나 우리 머릿속에 잘 박혀 있을 텐데 어떻게 구분 짓는지를 잘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코드가 바뀌기 전에 미리 나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코드가 바뀌면서 구성음으로 추가가 된다면 선행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가지 또 특징이 뭐가 있었어요? 도약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랄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솔랄라 뭐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라 혹은 뭐 도라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얘는 뒤에 있는 거랑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보실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선행음까지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이탈음. 이탈음은 이탈음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어떤 비어성음 중에 하나예요. 말 그대로 이탈, escape 톤이라고 불러요. 멜로디 음이
2도씩 진행하는 것. 도레미 이거는 경과라고 부르고 그래서 얘는 경과음, 비화성음 경과음이 됐었어요. 그런데 3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걸 도약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탈음 같은 경우는요. 한쪽 양방향에 있을 때 한쪽 기준이 되는 음들 사이에 한쪽이 도약이 많이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2도 간격이 되어야 돼요. 두 화성 설명을 좀 그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화성음 사이에 비화성음이 한 음과는 경과 진행을 하고 다른 음과는 도약 진행을 하는 경우 이것을 이탈음이라고 부릅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이탈음이 되게끔 비화성음을 만들어 보면 둘 중에 하나는 경과적이 돼야 된대요. 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도시 그리고 또 하고 올라가면서 많이 도약이 됐을 거고 혹은 도레 경과적 도 하고 올라가면서 도약이 됐을 거고 반대로 여기서 미리 도약을 하고 이 둘끼리 2도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도, 레, 도, 도, 시, 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2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제 이탈음이라고 불러요. 점프해서 가는 것도 허용이 되지만 둘 중에 하나에서는 반드시 2도 간격으로 비화성음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자, 211페이지 악보에서 이탈음을 체크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이 어떤 거 지금 체크 1번에 해당하는 이탈음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수정이 없어요? 수정이 없으면 병곤이 한번 얘기해 볼래요? 첫 마디에 라, 그렇죠. 두 번째 마디는 끝에 솔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마디는 두 번째 박에 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 2번 문제로 넘어가서 병곤이 계속 한번 얘기해 볼래요? 첫 번째 마디는 어떤 음이 이탈음이죠? 두 번째 박에 시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마디는 끝박에 시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마디는 세 번째 박에 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없죠. 자, 지금 세븐 코드들이 몇 개 더 달라붙으면서 화음 구성음과 아닌 것들을 구분을 바로바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2번 문제 세 번째 마디 같은 경우 B-7 전부 다 화음 구성음이죠. 시레파 라기 때문에 시레파샵 라기 때문에 그리고 E7 같은 경우 미 솔샵 시레인데 미 솔샵 들어가 있고 라만 비화성음이 되는데 도약을 하면서 두 번째 있는 거에 2도 간격으로 달라붙었기 때문에 이탈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비화성음의 활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코드를 놓고 공부를 하지만 비화성음과 화성음의 비율이 한 51대 49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본 코드를 놓고 비화성음으로 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텐션이 들어간 코드들로 놓고 자유롭게 코드 구성을 하다 보면 비화성음의 비율은 줄어들겠죠. 왜? 그만큼 코드 구성음에 많은 보이싱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해해가는 단계에서는 기본 코드를 놓고 비화성음부터 비율을 따져가다 보다 보면 비화성음이 결코 적지 않을 거예요. 정말 5대5 정도로 충분히 나눠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화음밖에 음들이 쓰일 거고 거기서 7화음이 되었을 때
텐션이 들어갔을 때 점점 비화성음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화음, 내음으로 구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와 있는 예제들 보면서 비화성음이 어떻게 쓰였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비화성음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일단 어떤 비화성음인지 알아야 나중에 내가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악보라든지 만약에 예제 멜로디 라인이 있다면 어떤 비화성음인지 반드시 체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멜로디가 있어요. 피아노 반주도 있어요. 3단 악보 같은 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멜로디, 그다음에 여기 피아노 악보들을 보고 어떤 코드 구성인지 텐션 포함해서 뭐 적어볼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멜로디 라인이 주어진 거에서 비화성음을 표기하고 어떤 비화성음인지 이름을 적어보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실용화성이라는 과목 안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던 건데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래요. 이 실용화성이라는 수업이 조금 더 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1, 2로만 이제 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1, 2, 3, 4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의 화성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그 편곡을 직접 해보면서 화성감을 익혀보는 그 시간까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실용 화성이라는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쉽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배우는 시간도 물리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 이외에 텐션이라든지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 1년 동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사실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발전을 시키고 알아가려면 여러분들 음악에 스스로 한번 대입을 해보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그게 화려하든 거창하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실용화성 시간에 배웠던 것들 중에 다만 한두 개라도 기억이 나서 찾아보고 대입해보고 비교해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그게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우리 배운 과제 진도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험을 볼 텐데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보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우리 317에 와서 시험을 볼게요. 317에 와서 시험을 보고요. 제출되는 문제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푸시면 돼요. 자, 10시에 시험 시작해서 10시 50분에 정확하게 끝내도록 할게요. 10시에 시험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10시에 시험 시작할 수 있게 여러분들 미리 도착해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317에 와서 조금 먼저 오는 친구들 만약에 그 자리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책상이 한 5, 6개 정도가 부족해요. 그런 경우에 조금 남자친구들 혹시 먼저 온 친구들 옆 강의실에서 책상 한 4개, 5개 정도만 5개 아니면 6개 정도만 조금 의자랑 함께 좀 더 세팅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보도록 하고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동영상 강의 아니면은 우리 그 이제 실시간으로 온라인 강의 하면서 했던 내용들만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다 이 책에 의거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 위주로만 보시면 되고 중간고사 때 봤던 범위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뭐 그냥 우리가 이번 학기 때 다뤘던 것들 전부 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수업 끝나고 바로 음원을 하나 더 보내드릴 거예요. 음원 2개를 보내드릴 거예요. 음원 2개를 보내드릴 텐데 이거는 과제예요. 기말 과제. 우리 음원 A가 있고 음원 B가 있어요. 자,
A와 B는 같은 곡이지만 편곡이 달라요. 같은 가수의 같은 곡이지만 편곡이 달라요. 하나는 악기 구성이 잘 되어 있고 하나는 어쿠스틱 기타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곡이에요. 자, 같은 가수의 같은 곡, 다른 편곡 두 곡을 듣고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서술해 주시면 돼요. 일단 이 차이점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노래를 많이 들어보는 수밖에 없겠죠. 같은 곡이기 때문에 같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편곡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게 새롭게 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견해도 반드시 적어주세요. 이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단순히 뭐 나 이 곡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왜 좋은지, 왜 뭐가 더 낫다고 판단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견해에 대한 이유도 함께 써주셔야 돼요. 분량은 글쎄요, 뭐 제가 페이지를 꼭 국한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곡을 가지고 차이점을 비교해서 내 개인적인 견해를 충분히 논리적으로 써내려간다고 보면 한 곡당 한 페이지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빽빽한 페이지로 두 페이지가 나오려면은 3장 정도, 여유 있게 뭐 3장, 3페이지 정도는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분량도 보겠지만 분량이 내용을 압도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페이퍼의 질이 좋은 거지 뭐 단순히 의미 없는 말들로 분량만 채우는 거는 저는 뭐 반대고요. 일단 제가 읽어보고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에 대한 차이점들을 비교를 잘했구나 안 했구나는 제가 내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할 거니까 분량은 뭐 2페이지 정도 가득 쓴다고 가정했을 때 2페이지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끝나고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네, 이것만 다음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시험은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웠던 이번 학기 때 배웠던 것들 중에 되게 중요하게 여겨진 것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물론 텐션도 있고 뭐도 있고 했지만 이 넌다이아토닉을 구하는 방법들이라든지 그리고 넌다이아토닉을 구하는 방법들 중에 어떤 용법들이 또 있었는지 어떻게 발견해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대략 지난 4주간 우리 했던 수업들을 위주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또 우리 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모드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어떤 모드는 어떤 코드에서 쓸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 우리 잘 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되겠고 사실 저희가 2학기 첫 시간 때는 1권도 조금 다뤘었어요. 1권도 다뤘었는데 시험 볼 때는 1권은 생각하지 마세요. 거의 2권에서만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우리 후반부에 다뤘던 애들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아토닉, 넌다이아토닉 그리고 뭐 그 넌다이아토닉 안에 들어갔을 때 뭐뭐뭐뭐가 있었고 주어진 코드들을 쭉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무슨 넌다이아토닉의 무슨 용법, 원다이아토닉의 무슨 용법, 이거는 아초5원, 이거는 모달 인터체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했던 비와 성음까지 보도록 할 테니까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우리 유튜브
올려진 채널들 다시 보시면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10시에 모여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시험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출석 관련해서라든지. 잠시만요. 민정이, 다른 친구들 출석 잠시만요. 자, 다솜이, 민정이, 태연이, 한나, 유빈이, 창우 중에 온 사람 누구 있을까요? 저요. 저 누구예요? 김민정. 민정이. 자, 다솜이 또 네, 맞죠? 김다솜. 네. 태연이 내가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한나가 없네. 오케이. 유빈이 없어요? 유빈이 이름은 보이는데. 창우도 이름은 보이는데 지금 대답이 없네. 오케이. 일단 나머지 친구들 먼저 체크했고요. 출석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다음 주 거 제외하고, 다음 주 우리 시험 주간 거 제외하고 전부 다 업데이트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이상이 있는 경우들에 말씀을 해주세요. 몇 주차, 몇 월 며칠, 뭐 어떻게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친구들 질문 없으신가요? 교수님,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그 과제는 출력해서 다음 주에 제출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저기로 내지 말고 무조건 출력해서 여러분들 학번 이름 쓰고 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친구들 또 질문 없나요? 혹시 네. 그 다른 과제들은 따로 제출할 건 없나요? 그 뭐 지난 학기 때 했던 그 쪽과제 말하는 거죠. 네,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악보 다른 거 주셨던 거라든지. 내가 그 내야 된다고 했던 것들은 아마 다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 우리 중간고사 전에. 그리고 이번 학기 때는 내가 그런 과제, 그러니까 그런 우리 책에 있는 과제 같은 경우는 내가 안 받으려고 생각을 해서 제출하라는 얘기를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내거나 그런 거는 딱히 없을 거고, 네, 그 지금 과제만, 오늘 말씀드린 과제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없죠?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제가 한 10분, 20분 내로 음원 2곡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거 듣고 방금 설명했던 것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페이퍼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